우리 황금인생 가족 여러분, 오늘 밤엔 푹 주무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머리를 빗거나 밑옷을 벗을 때 어깨가 찌릿해서 앗! 하고 비명을 지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낮에는 조금 견딜만한데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어깨가 욱신거리고 찢어질 듯 아파서 수십 번씩 뒤척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50견이 왔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그냥 참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깨 관절을 영원히 굳어버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밧줄을 방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 황금인생 건강비책 멘토가 여러분의 그 끔찍한 밤잠 설치는 통증을 단번에 잡아드리고 굳어서 안 올라가던 팔이 기적처럼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과학적이고 부드러운 재활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꺾지 않고도 오늘 10여 분만 저를 따라오시면 어깨의 자유를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겠죠?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이 병의 진짜 이름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참 이름도 길고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감싸고 있는 얇고 헐렁한 고무풍선 같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관절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고무풍선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찐득찐득하게 들러붙어 버립니다. 부드러운 실크 옷이 딱딱한 가죽 갑옷으로 변해서 어깨를 꽉 옥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팔을 들려고 해도 가죽 갑옷이 당겨서 안 올라가고 억지로 올리면 그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뼈가 문제도 아니고 근육이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엉겨붙은 주머니, 관절낭을 달래서 원래의 고무풍선처럼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재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야간통입니다. 왜 유독 밤에 누우면 어깨가 끊어질 듯하게 더 아플까요? 여기엔 아주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낮에 서서 활동할 때는 중력 덕분에 팔이 아래로 당겨져서 어깨 관절 사이에 약간의 빈 공간이 유지됩니다. 염증 물질들이 그나마 숨을 쉴 공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밤에 평평한 침대에 반듯하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지면서 팔뼈가 어깨뼈 쪽으로 바짝 밀착됩니다. 관절 공간이 확 좁아지는 거죠. 게다가 좁아진 공간 안으로 낮에 쌓였던 염증 물질과 진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물이 차오르니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주변의 뼈와 신경을 꽉꽉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악 소리가 나게 아픈 거죠. 이것은 단순히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력과 관절 압력이 만들어낸 지독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최악의 실수가 나옵니다. 주변에서 50견은 아파도 억지로 팔을 꺾고 철봉에 매달려야 굳은 게 풀려 라고 하시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발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관절 주머니가 염증 때문에 딱딱하게 엉겨 붙었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억지로 팔을 확 꺾으면 굳은 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대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툭툭 끊어지게 됩니다. 미세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염증은 2배로 심해지고 나중에는 수술 없이는 팔을 영영 못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은 어깨는 힘으로 꺾는 게 아니라 얼음이 녹듯이 아주 서서히 달래서 밀려주어야 합니다. 50견은 감기처럼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사계절처럼 3개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 통증기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이때는 무조건 쉬고 병원약이나 염증 주사로 불을 꺼야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동결기입니다. 통증은 조금 줄어드는데 어깨가 꽁꽁 얼어붙어서 팔이 아예 안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가 재활의 골든타임입니다.
서서히 관절랑을 늘려줘야 하죠. 셋째, 해동기입니다. 얼음이 녹듯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가동 범위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불타오르는 1단계인지 꽁꽁원 2단계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작정 남들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통증을 다스리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찜질이죠. 그런데 온찜질을 해야 할지 냉찜질을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 어깨가 화끈화끈 열이 나고 쿡쿡 찌르듯이 아픈 1단계 통증기라면 무조건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염증이라는 불을 차가운 얼음으로 꺼주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쿡쿡 찌르는 통증은 덜한데 뻐근하고 팔이 굳어서 안 올라가는 2단계 동결기라면 무조건 온찜질입니다. 굳어버린 관절 주머니와 인대를 따뜻하게 데워서 엿가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스트레칭을 할 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하기 전 15분 온찜질, 이것만 지켜도 재활의 효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의자나 책상 옆에 서서 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 책상을 짚어 몸을 지탱하세요.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아픈 쪽 팔을 바닥을 향해 툭 떨어뜨립니다. 팔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그리고 몸통을 살짝 흔들어서 떨어뜨린 팔이 추처럼 앞뒤로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셔도 좋아요. 팔 근육을 쓰는 게 아닙니다. 팔의 무게와 중력이 관절 공간을 부드럽게 당겨주면서 엉겨붙은 관절랑을 무리 없이 떼어내주는 기적의 재활법입니다. 1분씩 하루 5번만 해주세요. 통증 없이 관절이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추운동으로 관절 공간을 열었다면 이제 가동 범위를 늘려볼까요? 집에 있는 수건 하나만 준비하세요. 먼저 등을 닦듯이 수건을 등 뒤로 길게 잡습니다. 아픈 팔은 아래쪽에, 안 아픈 팔은 위쪽에 잡으세요. 이제 위에 있는 안 아픈 팔의 힘으로 수건을 천천히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아래에 있는 아픈 팔은 힘을 뺀 채로 딸려 올라가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올리시고 10초간 버팁니다. 이 운동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올리던 굳은 관절을 건강한 팔의 힘을 빌려 안전하게 늘려주는 원리입니다. 억지로 올리다 통증이 오면 바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매일 1cm씩만 더 올라가도 대성공입니다. 실제 제 구독자 중 71세 정 어르신은 50견 때문에 밤마다 우셨다고 해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우울증까지 오셨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무서워서 못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딱 2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억지로 꺾지 말 것, 그리고 매일 온찜지로 수건 스트레칭을 할 것. 처음엔 등 뒤로 손이 10cm도 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추운동과 수건 운동을 반복하셨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양팔을 귀 옆까지 뻗어 만세를 부르고 계셨어요. 수술 없이도 억지로 꺾지 않고도 굳은 어깨는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어깨 비책 어떠셨나요? 50견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훈장 같은 거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칠판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파도 억지로 꺾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밤에 아플 땐 관절 공간을 열어주고 온냉찜질을 활용하세요. 셋째, 힘을 빼고 중력을 이용하는 진자 운동을 매일 실천하세요. 어깨가 굳었다고 마음까지 굳으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달래고 기다려주면 관절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 황금인생 건강비책 멘토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